두 번째는 돈 벌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부동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자 노력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국제 결혼 세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시간이 남아가지고 저희 애를 데리고 지금 피아노 학원 왔는데 그 주차장에서 잠시 시간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환경이 그렇게 촬영하기 적합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제가 세계 최초로 지하 주차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촬영을 하는 그런 광경도 한번 보여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결혼에 대해서 다양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편에서는 한번 국제 결혼을 하면 이런 점은 확실히 좋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정말로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요. 보는 시야를 굉장히 크게 넓혀줍니다. 이게 조금 안 좋은 말이기는 한데 왜 우물안 개구리라는 말을 쓰고는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종종 제가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의도치 않더라도 우물안 개구리가 되기에 조금 더 구조적으로 좀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만 살 때는 그런 생각을 크게 하지를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이제 어떤 사다리형의 어떤 이렇게 하면 좀 레벨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이면은 서울로 가야 된다. 서울에 가면은 또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거기서 가면은 또 어느 정도로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레벨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분화가 되어 있는 느낌들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어떤 영역에서는 어떤 정도의 생활 수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적자처럼 딱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듯한 그런 것을 마치 자연스럽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느끼고 사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외국인 아내하고 결혼을 하면서 외국인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게 이상한 거죠. 그게 뭐냐,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애들 유모차 같은 거를 처음에 고를 때도 저희 첫째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데 이게 죄송해요. 제가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그냥 여기 조명이 조금 밝은 데서 그냥 찍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이지만 저도 좀 무서워요. 이게 지금 어두운 데서 찍으니까 그냥 여기서 찍겠습니다. 여러분, 뭐 세계 최초 이런 거 잊어버리고 찍을게요. 유모차 같은 거를 사는데도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한국에 무슨 뭐 카페 같은 거 막 들어가 보고 인터넷도 알아보고 그러면은 막 등급별로 막 어떤 심한 데는 막 그림까지 있었어요. 뭐 계층별로. 그런데 제 아내는 이제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애 태우고 이러이러한 기능만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저희한테 이제 적합한 조건으로 사서 쓰고 그 다음에 가끔 이제 친척분들이나 지인분들께서 비싼 거를 선물을 해주시면은 되게 감사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돈을 쓰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느끼고는 하는데요. 제 생각에 이제 왜 외국인이라서 그걸 더 느끼느냐 라고 말하기보다는 이게 우리나라가 구조적으로요, 좀 한쪽으로 확 쏠리기 좋은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조금 사회가 너무 밀집된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지금 중국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주 느끼는 거는 중국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합리성이 전제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그런 게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거는 타당하다, 그럴듯하다 하지 않는 거는요, 잠깐 생겼다가 없어져 버려요, 나가.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인데 외국인하고 결혼하면서 사니까 계속 한국적인 것들이 가치 충돌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치 충돌이 일어나는 게 좋냐 나쁘냐 라고 말을 한다면 나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우리가 오픈마인드로 본다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픈마인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 알아가 보면은요, 우리가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불필요하게 속박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의 삶, 그 다음에 저희 가족의 삶에 보다 더 맞는 방식을 찾기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한국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살았다라고 한다면 역시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고 우리 가족만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삶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한국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기가
훨씬 더 유리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은 확실히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도 첫 번째하고 많이 좀 연관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 좀 돈과 관련된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돈 벌 기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즉 투자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정보 소스, 그 다음에 시각을 갖추기가 유리해집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한국에서 이제 중국이 무슨 뭐 IT 기술을 선도한다, 중국에 무슨 뭐 무인 자동차가 나온다, 이런 거를 한국에 있을 때에는요, 그냥 뭐 언론 보도라든지 아니면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한국에 살 때도 회사 출장 가는 거 제외하고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중국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국의 말로 이제 춘절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이제 구정에 속하는 건데요.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그렇게 했어요. 양가 부모님들이 속상하실 수 있으니 춘절은 중국에서 보내고 추석은 한국에서 보내자, 이렇게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춘절이 되면 군말 없이 예전에 비행기를 타고 애가 있으면 애를 데리고 그렇게 처가댁으로 갔었습니다. 가면은요, 춘절 기간 동안에 고스란히 그 처가댁에 갇혀서 지내잖아요. 갇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기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러면 저희 처가댁이 좀 중국의 소도시에 속하는데도 굉장히 변화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친척들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해보면 한국에서 관심 갖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를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무슨 특별히 노력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제 배우자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시각으로 한번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다시 이게 왜 어떨 때는 어두워지고 어떨 때 밝은 거죠? 무슨 인공지능인가? 이게 이 불은 도대체 어떻게 켜지는 거지? 제가 좀 이동을 그래도 나름대로 해야지 불이 켜지는 것 같습니다. 좀 이해를 부탁드려요. 저도 지금 저희 아들 학원도 데려다주고 일도 하고 이래야 돼서 여러분, 저도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유튜브가 제가 전업이 아니에요. 제가 생계형으로 지금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조금 비슷한 체험을 했던 것은 이런 거였죠. 제가 중국어 공부하는 거를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대학원을 갔거든요. 그런데 이 집에서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큰 돈을 두고 한국 돈 한 60만 원 정도를 준 것 같아요, 당시에. 그렇게 해서 10년도 더 지난 일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안테나를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중국 방송을 제 방에서 TV로 볼 수 있는 그런 안테나였어요. 그때 제가 자주 보던 방송이 피닉스 TV라고, 중국말로는 펑황웨이시 중원타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가 이제 홍콩 계열의 어떤 방송사였는데 이 보통화, 그 표준어로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막 듣다가 제가 이제 막 잠잘 때도 그걸 그냥 틀어놓고 잠자고 막 그랬어요, 계속. 그래서 그 억양이나 이게 완전히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계속 들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제가 좀 재밌었던 게, 남북 문제를 다루는데 똑같은 남북 문제는 하나의 팩트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는 거하고 이 중화권에서 보는 게 시각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시 무슨 남북 문제를 보려고 본 게 아니고 중국어 공부하는 차원에서 보다가 본 거거든요. 그런데 같은 남북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이런 각도에서 보는구나, 그리고 왜 이런 각도로 볼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요인들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요인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식으로 굉장히 상대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이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도 외국어를 공부를 하기만 해도 있었던 건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아예 생활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양한 상대적인 시각을 접할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돈 버는 것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것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올림픽 하고 나서 굉장히 이제 그 부동산이 가격이 치솟습니다.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를 하죠. 그래서 200만 호를 그냥 계속해서 공급을 때려버리는 그런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을 핍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제 뭐 일산, 분당, 중동 이런 신도시들의 모습이죠. 그러면 저처럼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신도시를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신도시라는 거는 이런 패턴으로 해서 저런 집이 좀 더 값이 오르는구나, 저런 데가 좀 더 노른자 땅이구나, 이거를 저희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신도시라는 개념이 아직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신도시라는 개념을 처음에 연구를 할 때 한국의 모델도 많이 참고를 했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중국에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이런 신도시의 조건, 그 다음에 한국에서 봤던 그 경험들을 같이 혼합을 해가지고 보면은 쉽게 얘기해서 중국에서는 어떤 부동산이 어떻게 더 오르겠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중국 사람보다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들이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주식 투자도 한국에서는 그냥 소문 베이스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거는 큰 이제 그 실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관심 갖는 분들이 이제 재무제표를 갖다 분석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그 기업의 히스토리를 갖다가 보신다든지 산업계를 갖다가 보신다든지 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좀 투자를 할 때 애매한 부분들은 항상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국제 결혼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회사 글로벌 컴퍼니라고 해도 이쪽에서 보는 시각을 한번 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런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뭐 나는 투자를 하지 않아도 좋아 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게 계속해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못 보는 거를 계속해서 보는 게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은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그 투자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런 지경이 됐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서도 부부 관계가 아주 나쁜 뭐 경우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두 부부가 같이 힘을 모아서 사는 집들이 부유한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게 어떤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돈을 많이 버신 있겠지만 투자를 잘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 결혼이 돈 버는 데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 좀 심할 때는 많이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도 제가 실제로 겪었던 부분이라서 같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 결혼을 해서 좋은 세 번째 장점. 세 번째 장점은요, 첫 번째, 두 번째하고 서로 다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외국어과 외국 문화를 접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혼을 한 당사자보다 그 자녀들한테 굉장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이 국제결혼이라는 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좀 뭐 아니면 도인 측면도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외국어와 그 다음에 외국의 문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인 아내를 만났으니까 중국어와 중국의 문화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저희 애들이 잘 알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랑 같이 융합을 하고 둘 다 이해를 한다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우들이 또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아내하고 한국에 살 때 조금 걱정을 했던 부분이요, 한국인 남편, 중국인 아내 결혼을 하셔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대학을 보낼 정도까지 큰 분들이 계셨어요. 거의 첫 번째 세대셨을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엄마가 얘기를 하면 중국말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듣기는 들어요. 근데 절대 중국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 반감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서 내가 중국과 관련된 거를 드러내기가 싫어하는 그런 거로 이제 연관이 되면서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오히려 한국인 그 아이가 자라서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배우는 것보다도 더 못한 결과로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제가 어린 시절 교류를 하면서 지냈던 한국의 화교분들 3세대에 해당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어하고 중국어를 둘 다 잘하시면 제일 좋은데 둘 다 애매하게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언어의 개념이 정확하게 서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러면은 본인은 이제 그게 정확하지 않은지도 몰라요. 그런데 옆에서 들어보면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닌. 그래서 이 좀 뭐 아니면 도인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엄마대로 그리고 아빠는 아빠대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두 부부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그런 환경을 잘 활용을 하느냐, 그거는 또 다른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활용을 해가지고 아이가 둘 다 균형 잡힌 어떤 그 감각을 가져갈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베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하고 제 아내가 좀 어학과 관련된 부분, 저는 이제 어학을 대학교 학사 시절에 그거를 이제 전공을 했었고 제 아내는 그걸로 석사 학위까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제일 참고하기가 괜찮다고 보는 게 유태인들의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항상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태인들, 자기 언어, 유태인의 언어도 쓰고 현지의 언어도 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또 추가적인 언어를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방식, 교육 방식,
집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다 보니까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새로운 좀 기회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이제 교육적으로 좀 의미 있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명확하게 환경적으로 제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세 번째 장점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제 뭐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어떤 그 중국인 아저씨들 아줌마들이 저를 좀 쳐다봅니다. 약간 창피한 느낌이 있지만 그렇게 한국처럼 창피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약간 좀 눈치 덜 보고 해도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왜 불이 자꾸 꺼지지? 자, 아무튼 국제 결혼을 했을 때의 장점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요. 제가 좀 촬영 환경이 좋지 않았다는 점, 그 다음에 좀 차림새나 이런 이거 완전히 까매졌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희의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